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순열이거든요. 원형 형태로 순열은 배열하는 거, 줄 세우는 방법의 수라 그랬잖아. 원형 형태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사람들은 원수열이다. 거기에서 기인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원형 탁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같은 간격이야. 의자에 앉았다.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해서 6명이 일직선으로 생긴 요 6개 의자에 일직선으로 생겼잖아요. 요 6개 의자에 6명이 줄 서는 방법, 앉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6팩토리알이었잖아. 그 원리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누가 말해도 얘는 무슨 자리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시작.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6명 아무나 올 수 있거든요. 한 명이 여기 갔으니까 이제 5명 남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5가지. 이 자리에 앉는 방법의 수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결국 6팩토리알 가지잖아. 그거는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요런 순열을 직순열 그래요. 일직선 형태로 배열한다 그래서. 그런데 똑같이 6명인데 원형 형태로 배열하게 되면 6팩토리알 가지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봐. 아주 간단하게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면 A, B, C 이렇게 줄 서는 거랑 A, C, B 이렇게 줄 서는 거랑 B, A, C 이렇게 줄 서는 거랑 B, C, A 이렇게 줄 서는 거랑 이거랑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3명이 원형 형태로 앉잖아. 그럼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를 앉는 거랑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앉는 거랑 어디에 있어?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 C 앉는 거랑 이게 다 같은 경우야. A, B, C랑 C, A, B랑 B, C, A는 직순열 때에서는 다 다른데 여기서는 이 3가지가 같다니까. 왜? C가 바라보는 모습은 오른쪽에 누가 있어? A. 왼쪽에 누가 있어? B. 여기서도 C가 바라보는 오른쪽에 누가 있어? A. 왼쪽에 누가 있어? B. 똑같잖아요. C가 바라보는 모습 오른쪽에 누가 있어? A. 왼쪽에 누가 있어? B. 이게 다 같은 거라니까. 같은 거야. 앵글만 바뀌었어요. 카메라 앵글만 바뀐 거라고. 여기에서 EBS 카메라가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그 화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똑같이 3자 회담을 하는데 KBS 카메라는 이쪽에서 잡고 있어. 그러면 정면에 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C. 왼쪽에 A. 오른쪽에 B는 이 화면으로 보인다니까. 똑같이 그냥 사람들이 식사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계방송에서는 KBS 화면은 이렇게 잡히고 EBS 화면은 이렇게 잡히고 KBS 화면은 이렇게 잡히고 또 뭐 있어요? 방송사 YTN은 이쪽에서 잡는다 그러면 정면에 B, 왼쪽에 C, 오른쪽에 A로 잡힐 것이다. 이게 다 같거든. 그러니까 애시당초 직순열과 원순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러니까 배열 상태가 ABC 순서고 얘도 ABC 순서고 얘도 ABC 순서라는 거지. 왜 이렇게 직순열과 원순열은 다를까? 왜 다르냐면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오로지 그 차이예요. 그 무슨 말이냐?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라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6개 의자를 원형 형태로 배열하지 않고 일직선 형태로 배열하면
아무도 안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부르게? 첫 번째 자리라고. 자리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얘는 첫 번째 자리야.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라는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강조했다고. 뭐라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이 자리 5가지. 이렇게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이죠? 직순열이 된다면, 우리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다 직순열이에요. 원형 형태로 배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니? 이 자리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승재가 여기 앉은 거랑 승재가 여기 앉은 거는 다르다니까. 그런데 승재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똑같아. 어이씨,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어. 아, 이게 돌리면 다 똑같잖아. 돌리면 다 똑같잖아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요즘도 알아? 1박 2일 너 알아? (1세대) 때 봤는데 김씨 나왔을 때 거기 보면 보통 KBS 여의도 본관 앞에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럴 때 있지. 1박 2일 여행지를 직접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나는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그때 퇴근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주도, 그때 뭐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화살 탁 써가지고 거기로 무조건 가도록 하겠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빈칸이 있지. 이 중에 아무것도 기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얘가 첫 번째 자리야, 두 번째 자리야. 얘가 첫 번째 칸이야, 두 번째 칸이야. 얘가 첫 번째 칸이야, 두 번째. 다 똑같잖아. 돌리면 얘가 일로 올 수 있고 얘가 일로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없는 거야. 이 자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돌아가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순열 문제를 항상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게?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돌리면 다 똑같잖아. 아니, 여러분이 예능 작가라고 생각해봐. 1, 2, 3, 4, 5, 6. 야,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강릉 6개 도시를 여기다 쓴대. 응? 막내 작가한테 시켰어. 고참 작가가, 왕 작가가. 지민아, 서울 써봐, 서울.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거든. 다 빈칸이거든. 서울 써봐. 그러면 막내 작가가 뭐라 그러게? 어디다 써요? 이런다고. 왜? 다 다르거든. 여기다 쓸 때랑 여기랑 쓸 때랑 여기랑 쓸 때랑 여기랑 쓸 때랑 다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돌림판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놓은 상태에서 왕 작가가 막내 작가한테 야, 거기 서울이라고 한 칸에 써봐 이러는데 막내 작가가 어디다 써요? 그러면 이상하지. 다 같은 자리잖아. 돌리면 다 똑같잖아.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여기는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다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여기는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없다니까. 그것이 유일한 원순열과 직순열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원순열은 원형 형태라고 해서 원순열이 아니야. 원형 형태가 대표적인 꼴이라는 이름이고, 직선 형태라고 해서 직순열이 아니라 원순열과 직순열의 뜻은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모든 자리에 고유 번호가 다 있는 것을 직순열이라 그러고, 그게 아닌 것을 원순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돌려서 일치하는 자리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돌려서 같아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걔는 뭘로 취급한다? 시작. 원순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순열과 직순열은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가 문제인 건데, 결론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직순열의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원순열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앞으로 원순열 문제가 나오면 직순열로 바꿔서 풀 거예요. 변경해서 풀 거예요. 다른 말로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없었던 것을 자리마다 고유번호를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아무도 앉기 전에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건 반칙이야. 그렇지 않고, 스티커 붙여놓지 않고, 아니면 누군가 여기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놨어. 그러면 자리마다 고유번호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맨 처음에 도착했어. 중국집이야. 원형 형태로 의자가 6개가 있어. 다 같은 간격이야. 어디 앉을래? 상석이 없잖아요. 왜? 자리마다 등급이 다 똑같다니까. 근데 어떤 중국집에 가니까 여기 의자 하나, 의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세 개, 여기 5개 이렇게 돼 있어. 사장님과의 대화. 신입사원 5명과 사장님이 밥 먹기로 했대.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맨 처음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안 왔어. 어디 앉을 거야?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왜? 자리마다 서열이 없거든요. 고유번호가 없거든요. 사장님과의 대화. 도착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어디 앉을 거야? 엄청 고민할 거야. 왜? 다 다르죠. 누구 자리? 여기는 앉기 싫잖아. 아마 사장님 자리. 사장님 말 시킬 것 같은 자리. 여기 있으면 또 정면으로 볼 것 같은 자리. 여기 낫나? 자리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 14명의 의자가 있거든. 14명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뭐게? 14팩토리얼 답. 왜? 이거 100% 직순열이라고. 왜요? 자리마다 고유번호 있다니까. 사장님 자리. 사장님으로부터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째 자리.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직순열. 얘는 자리마다 서열이 없다. 다 똑같은 자리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러자? 시작. 원순열이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 직순열로 바꿔 푼다고. 그렇다고 해서 동그라미를 일직선으로 모양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부여시키면 되거든. 그렇다고 스티커 붙이면 반칙이거든. 그냥 사람 6명을 가지고 직순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들어봐. 최초에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한 명만, 지금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한 명만 앉으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자리는 다 고유번호가 생겨. 도착했어. 내가 신입사원인데 딱 도착했더니 누가 앉아있어. 가만히 보니까 전 남친. 야, 그러면 이 자리가 다 고유번호가 있잖아. 전 남친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명이라도 앉으면 나머지는 다 고유번호가 생겨버립니다. 이쪽 보십시오. 작가가 아무 데서나 서울이라고 한 칸을 만들어버리면 그 순간 얘네들은 아무리 돌린다 그래도 얘는 뭐에서 벗어나지 않아? 서울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야. 아무리 돌려봐라 얘가 벗어나나. 고유번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자리에 고유번호가 생긴다. 고유번호 생기는 건 뭐라 시작. 직순열이니까. 원순열을 직순열로 바꾸는 방법. 최초에 한 명만 앉으면 직순열로 바뀌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아까 그걸로 하자. 하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순천, 강릉, 에이, 철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지명을 원형 형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죠.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최초에 아무나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누구 자리를 잡을까?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하면 돼. 서울이라고 해볼까? 서울을 여기다 앉혀보겠어요. 최초에 한 명. 서울이 맨 먼저 도착했어요. 서울을 기입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시작. 한 가지. 이걸 8가지 살면 안 돼. 다 똑같은 자리라니까. 아까 막내 작가 얘기했잖아. 왕 작가님 서울을 어디다가 쓸까요? 그러면 야, 다 똑같잖아. 아무데나 써. 이럴 거 아니야. 서울을 최초에 아무도 안 온 상태에서는 자리마다 고유 번호가 없으니까 다 각각의 자리는 똑같은 자리라서 서울을 기입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일이 안 끝났어. 왜? 8개 도시 이름 중에서 하나만 적었으니까. 이제 7개 도시 이름을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한 명이라도 앉아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고유번호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수냐? 직수열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앉혀버리면 그 이후로는 어차피 모두가 직수열 모드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7명이 7자리에 그것도 고유번호가 있는 7자리에 앉는 거니까 직수열이라서 시작. 7 팩토리아를 처리해주면 최우적인 답이 된다. 그러니까 8개의 도시를 원형 형태로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직수열이었으면 8 팩토리알이었겠지만 원형 형태로 배열하면 시작. 7 팩토리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에서 시작. n-1 팩토리알이라고 외우는 거야. 사실 그 n-1 팩토리알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이 있었을 거고, 이 1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최초에 한 명이 앉는 방법의 수예요. 6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의 수를 세죠. 첫 번째 온 사람이 앉는 방법의 수.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시작. 한 가지 엔드. 이걸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겠느냐.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앉으면 되니까 한 가지다. 끝나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의자에 엉덩이를 갖다 붙이면 그 이후로는 뭘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직수열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5명 남았잖아요. 5명이 5자리에 배열하면 되는데 한 명이 앉아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되니까? 자리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직수열로 바뀌어서 5명이 앉는 방법에서 시작. 5 팩토리아를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6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에서는 시작. n-1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이 되는 거예요. 진짜야. 뭐가 요새 6명이 원탁으로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진짜야. 여기에 진짜 누가 침을 뱉어놨어. 진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침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수능인데. 꽃을 여기다 이렇게 해놔서 꽃. 6명이 원탁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셔. 답 시작. 6팩토리알.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6팩토리알. 왜? 자리마다 다 다르잖아. 얘는 꽃 앞자리. 그로부터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고유번호가 있으면 아무리 돌려도 이 자리는 계속 꽃자리잖아. 아무리 돌려도 이 자리는 계속 꽃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잖아. 그러면 직순열이라고. 지우고 다시 설명. 원순열과 직순열은 탁자의 모양이 아니라 고유번호가 자리마다
있고 없고 차이다. 모든 자리가 다 고유보라 있을 때만 직순열. 어느 일부분이라도 돌려서 같은 자리가 생기면 시작. 원순열. 그리고 원순열 어떻게 푼다? 최초에 한 명만 앉아라.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풀면 왜? 직순열이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한 명이 앉는 방법에서 곱하기 나머지 직순열. 그게 끝이다.